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어제 큰일이 있었습니다. 올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션에 앞서서 각 당의 기초선거가 있었습니다. 특히 뉴저지의 이 기초선거에서 우리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 코리안 아메리칸들한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양희님 한번 네, 전해주세요. 예. 네. 저는 가서 투표하고 왔는데, 혹시 염서재 씨랑 우리 백곰님 투표하셨나요? 저는 기초선거는 투표를 안 가요. 왜냐하면 저는, 등록할 때 이미 난 네, 어필리에이트로, 그러니까 공화당, 네. 민주당 이쪽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백범님은 저도, 어떠세요? 예. 네, 저도 그랬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저도 작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이번에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 후보죠, 민주당 됐습니다. 아주 예.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인데 이분이 이제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 투표하기 위해서 제가 민주당원으로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저께 투표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이 나서 이렇게 투표한 결과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근데 또 이제 이메일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 로버트 메넨데즈라고 현재 뉴저지의 연방 상원의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민주당이죠. 한참 그 무슨 뇌물수수 이런 걸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네네.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기소가 됐어요. 뇌물수수와 부패 혐의로요. 예. 그리고 그때 이미 기소됐을 때 이렇게 FBI에서 그 집에 뭐 55만 달러 현금하고 뭐 10만 달러 이런 금괴가 발견이 됐고요. 이것도 무슨 그, 정치적인 뭐 마녀 사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의심이 될 음, 만합니까? 예. 저는 의심이 된다라고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15년도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그때는 배심원단이 불일치 판결로 종결이 아, 돼가지고 헝조리가 그런 적이 됐구나, 그때. 있었어요. 예, 예, 네네. 예, 그랬는데 다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 뭐 억울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뇌물수수를 하고 로비를 해서 어떤 그 이익을 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이래서 사실 그렇게 기소가 됐고 그래서 후보에 오르지조차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이분이 기소가 되고 했을 때 올해는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 한마디로 잊힐 사람이었는데 음. 어저께 그래서 앤디 킴이 그 공석이 네, 될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앤디 킴이. 네, 그쵸. 그랬는데 어저께였던가요?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본선거를 치르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뉴저지에서는 이렇게 무소속 그 연방 상원의원으로 그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유권자의 그 800명 이상의 서명이 첨부돼야 된대요. 근데 보니까 한 2,2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소된 이 재판이 6월 말 정도까지가 지속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 본선거 후보 사퇴 마감일은 8월 16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사퇴를 한다면 앤디 킴이 무조건 상원의원에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민주당 그걸 잠시 상원의원이었기 가겠죠.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많은 그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뇌물수수로 기소가 된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관심도 없고 다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한 10%만 가도 공화당한테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뉴저지 지역에서 정치의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뭐 예를 네, 들어 지금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나를 뭐 공략하기 위한 뭐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중에 몇십 프로는 아이고 그래도 메넨데스 찍어줘야지 뭐 이러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맞아요. 이 사람이 현재 3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선을 도전을 하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현 국회의원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많은 예,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그렇죠. 자, 그런 걱정이 있는데, 자, 앤디 킴의 이번 득표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데모크래틱 프라이머리 93%가 이미 개표를 한 상황에서 75%를 얻어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민주당 내에서. 네, 2위가 패트리시아 메디나인데 뭐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상당하네요. 앤디 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로버트 메넨데스만 안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예, 이 옆에 또 상원의원이. 지도 보세요. 여기. 각 그 네, 선거구별로 거의 뭐 90 몇 퍼센트 이상의 선거구에서 다 승리한 거잖아요. 네. 야, 대단한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삼선 하원의원이거든요. 저지스리라는 뉴저지에 그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 그랬는데도 삼선이나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구나. 네, 자, 이제 메네데스 후보의 노욕만 좀 잠재우면은 이제 가능성이 좀 많은데, 그 다음에 경쟁 상대는 이제 공화당의 상원의원 후보겠죠? 뉴저지 상원의원 네, 후보, 커티스 바쇼. 이 사람이 무슨 호텔을 잔뜩 갖고 있는 억만장자래요, 또. 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트럼프는 2위를 차지한 크리스틴 글래스너를 지지했답니다. 그런데 커티스 바이쇼가 이겼어요. 커티스 바이쇼는 뉴저지 전 주지사 크리스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한테는 이 뉴저지가 아주 기분 나쁜 지역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커티스 바이쇼하고 대결을 하는데 커티스 바이쇼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아랫부분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의 선거구에서는 다 이겼고 위쪽에는 크리스틴 글래스너한테 졌네요. 그 위쪽은 대충 어떤 쪽이고 아래쪽은 어떤 쪽입니까? 위쪽이 그 버겐 카운티랑 뭐 허슨 카운티 패사이크 해가지고 조금 더 부자들도 많고 이렇게 밀집 지역이에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강세인 거예요. 그쪽이 사실은 좀 강세거든요. 그 남쪽은 전형적으로 뭐 펜실베니아나 어쩌면 이렇게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비슷하게 좀 이렇게 농장들도 많이 있고 좀 그렇죠. 예, 그렇군요. 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